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오늘 종목은 미국 주식 게임 개발 기업이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성추문 사건이 나오면서 블리자드 주가는 거의 20% 가까이 폭락을 했고, 계속적으로 이 잘못된 기업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지금 시점에 이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더 이거를 담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조금 방향성을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액티비전 블리자드 기업 개요 정말 간단히 한번 짚어볼게요. 아직도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미국의 게임 개발 기업이고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습니다. 캔디 크러쉬 모바일 게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 이런 다양한 스테디셀러를 출시를 하면서 액티비전과 블리자드가 합쳐지면서 만든 회사입니다. 자, 액티비전은 블리자드의 지주회사로 2007년 12월에 비밴드 게임즈를 약 19억 달러 정도에 인수하면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으로 꼽아보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디지털 이렇게 세 개로 나뉩니다. 액티비전 퍼블리싱은 게임 개발과 유통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 핵심 프랜차이즈로는 그 유명한 게임 콜 오브 듀티 시리즈가 있죠. 자, 이번에 지금 블리자드 주가도 변동성이 높아지고 난리가 난 건 성추문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주가는 고점 대비 거의 한 21% 정도 하락한 수준인데,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신작 출시를 고려할 경우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블리자드는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신작 게임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포인트는 딱 두 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블리자드의 성추문 사건이 터졌고 기업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그런 기업 문화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볼 건 첫 번째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작 게임은 지장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는 향후 이제 이익 성장성을 조금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사건을 조금 요약을 해볼게요. 모든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캘리포니아 평등고용주택부가 직장 내 급여 차별과 성차별, 성희롱을 조장하는 사내 문화를 고소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틀 만에 이제 알렌 블랙 CEO가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진화에는 실패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워낙 그 공분을 사다 보니까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23일에는 조금 더 논란을 좀 증폭시켰던 게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이제 컴플라이언스 담당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임원 중에 하나죠. 프렌 타운샌드 여성 임원이 사내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오히려 논란이 됐어요. 이거 내가 블리자드에 와서 겪은 바로는 그런 성차별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4개월밖에 안 된 임원이 어떻게 역사 깊은 그 회사의 문화를 알겠느냐, 이런 논란이 나오면서 오히려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선임 시스템 디자이너 제프 해밀턴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개발이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때부터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 지금 뭐 성추문 사건이야 어느 기업이나 조금씩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주가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었지만 지금과 같은 신작 게임에 대한 출시가 지연된다, 아니면 심지어는 개발이 중단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 미리 반영되어 있던, 선반영되어 있던 이익 성장률을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자, 26일에서 28일까지는 300명 정도가 직원이 파업을 단행을 했어요. 조금 더 이제 뭔가 무거워지는 분위기죠. 그리고 신규 게임 출시 지연 예상 기사가 계속 언론을 통해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럼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물론 이제 부정적인 그런 시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비교적 저희 생각으로는 진화는 빨리 나선 편입니다. 일단 8월 3일에 CEO J. 알렌 블랙 체계에서 오닐 마크 이바라 공동 체계로 CEO를 전환을 시켰어요. 우선적으로는 헤드를 먼저 바꿨고요. 그 다음에 새로 맡은 이 젠 오닐 같은 경우는 빅캐리어스 비전스 스튜디오 헤드를 역임했고, 마이크 이바라는 플랫폼 및 기술 총괄 부사장으로 블리자드 배틀넷과 개발 서비스 조직을 이끌었었던 그런 수장입니다. 또한 이 논란의 중심이 됐던 인물이 크게 꼽아보면 한 3명 정도가 있죠. 루이스 바리가, 제시 맥크리, 조너선 레프레크트, 이 3명을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특히 제시 맥크리 같은 경우는 게임 오버워치 게임에서 캐릭터의 이름이 또 이 개발자 이름을 따서 지어놨는데 이것도 변경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어요.
물론 이게 다 가라앉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신작 게임들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연은 있지만 신규 게임은 계속적으로 개발이 된다. 현재는 이렇게까지 블리자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8월 3일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개발 일정을 또 발표를 했죠. 우선 디아블로2 레저렉티드는 예정대로 예전에 나왔던 20년 전 디아블로2를 그대로 리메이크한 그런 게임이죠. 9월 23일에 정식 출시를 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런칭 예정이었던 모바일 게임 디아블로 이모탈은 2022년 상반기로 살짝 이제 조금 출시가 지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미 지금 뭐 훌륭한 피드백을 받았다 이런 이제 언급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대작인 디아블로4는 출시 일정은 공개는 하지 않았어요. 원래 공개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이제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또 밝혔고, 오버워치2 같은 경우도 커뮤니티 반응을 업데이트했고 순조롭게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신작 게임 출시가 지연됨으로써 주가는 많이 반영이 되었고, 사실상 이게 중단까지는 가진 않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저희가 모아놓은 기사로 예측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현재 수준에서 이번 주가 하락이 오히려 이제 밸류에이션 멀티플 매력을 높이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또 판단을 하는데요. 이번 주가 하락으로 당연히 PBR이 낮아졌죠. 그리고 상승 모멘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속적인 주요 인사 개편에 따른 올바른 조직 문화가 이제 자리를 잡고 신작 게임을 개발을 꾸준히 이어갈 경우에는 최근 주가 낙폭은 조금 저희는 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가 하락으로 블리자드의 2022년 PBR 대비 ROE가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단기 주가, 어떻게 보면 내년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본금 대비 주가보다 이익 수준이 지금 현재 시장보다 높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합니다. 이건 블리자드의 자기자본 이익률도 2009년 이후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배당 지급을 통해서 주주 환원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잉여연금 흐름은 2019년부터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연구개발비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면, 큰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진화에 나섰고 현재는 신규 게임 개발이 중단까지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앞으로의 지연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의 성장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조금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개 좀 차트를 마지막으로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2022년 기준으로 ROE PBR 차트를 보시면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PBR 대비 ROE는 시장 평균보다 지금 현재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 차트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시장 평균 대비해서는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요 기업 상대 비교표를 한번 보시면, 자, 여전히 지금 게임 기업들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팬데믹 때는 많은 수혜를 입었지만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는 약간은 조금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게임주에 대해서는 이제는 포트폴리오에서 편출을 한다. 이런 영상을 몇 달 전에 찍어서 보내드렸었는데요. 게임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보다는 사실 그렇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최근에 주가 하락으로 인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업 위험 대비 보상 비율을 보면 지난 5년 기준으로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1단위당 연율화 수익률은 0.54배로 S&P 500보다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보유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단기적으로 지금과 같은 주가 폭락이 일어났을 때는 한 번쯤은 저희가 들고 모멘텀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식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연간 주당 순이익을 보시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난 2020년에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잉여연금 흐름도 2021년 1년 잉여연금 흐름은 2020년 대비 37%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연구개발비도 2021년 2분기 연구개발비는 3.35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는 15%가 증가하면서 계속적인 개발에 신경 쓰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을 조금 살펴보면 소송 및 파산으로 인한 개발 지연이 조금 더 추가로 될 수 있다, 또는 개발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콘솔 공급 부족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 마지막으로는 규제 완화에 따른 야외 활동 증가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정말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단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성추문 문제가 터지면서 개발 지연, 개발 중단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임원들을 교체를 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해고를 하면서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지연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주가는 어느 정도 악재가 반영되었다는 판단이고 향후 신작 게임이 출시될 걸 고려를 했을 때 장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밸류에이션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지금 시점에 지켜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우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